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자, 오늘 낮에 갑자기 비가 우두둑 쏟아져가지고 우산 없으신 분들은 고생을 꽤 하셨겠더라고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도 여러분들 우산 잘 챙겨가지고 다니고 계신가요?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우산이나 우비가 되어줄 저희 주토피아.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저희는 이번 주에 거의 하루도 빼먹지 않고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수익 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한번 비춰보세요. 그러면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뜨는데요. 터치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 들어오셔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수익이 났는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자율주행 테마만큼은 상승을 해줬는데 저희 주토피아가 누굽니까? 오늘도 이 자율주행 테마 안에서 상승을 이끌어갔던 종목들 저희가 또 시크릿 종목으로 담아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종목들은 열심히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하락하는 종목 가지고 계시면서 언제까지 쳐다만 보고 계실 건가요? 저희가 주식의 유토피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다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양시장에서 나오면서 모두 1% 정도의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코스피는 1.1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83%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시장을 주도했었죠. 이 주토피아에서도 시크릿 종목입니다. 이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중에서 S에너지라는 종목이 보유한 지 2주 만에 65%라는 수익률 챙겨갔고요.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린 PTS는 보유한 지 5일 만에 74%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챙겨가면서 이번 주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테마로 종목들이 상승해줄지 궁금하시죠? 자, 준비해주신 내용 자율주행과 우주항공입니다. 이 중에서 다음 주에 지켜볼 만한 필승 공략주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 잠시 후에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도 이끌어주실 우리 홍준 전문가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몇 없는 주식 정통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그리고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자, 3박자를 모두 갖추신 분이고요. 또 한 번 우승하기도 어렵다는 실전 투자 대회 연속 3회 우승까지 진짜 실력이란 건 바로 이런 거겠죠. 자, 주토피아 그래서 오늘도 수익을 챙겨갔는데요. 오늘 수익 난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저희 추천 일주일 만에 지금 7% 슈팅 구간에 줬었는데요. 오늘 또다시 자율주행 이슈를 타면서 16%의 수익 구간 만들어냈고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DY도 말씀을 해주셨었죠. 지금 한 달 만에 17% 익절하면서 오늘 장 마감을 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오늘만 나온 게 아니죠. 저희 5월 시크릿 종목 수익률 총합은요. 무려 399%라고 합니다. 400%에 가까운 5월 한 달의 수익률인데요. 지금 탑7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전문가님이 소개해주신 종목 우리 PTS가 74%, S는 65% 아까 소개해드렸죠. 나머지 종목들도 30% 이상의 수익률들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 주토피아 홍준 전문가님이 소개해주시는 종목들의 특징이 조용히 잠잠할 때 우리가 포트에 담아두면 갑자기 급등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잠할 때 담기 때문에 급등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초보분들도 조용할 때 담아서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거든요. 여러분들 급등주 따라가다가 지치지 마시고 답답한 계좌 속 시원히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드리는 혜택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과 관련해서 우주항공주 로드맵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데일리 이슈 로드맵에서는 자율주행과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자료 모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주식 기초 자료도 제공해 드리는데 오늘은 6강, 6강을 보내드립니다. 유상증자 한다는데 이게 뭔가요? 라는 주제로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유상증자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부분 많으시죠? 이 자료 받아보시면 분명히 공부하시면서 아주 큰 도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 모두 받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열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을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뜹니다. 터치하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여기 들어오셔서 로드맵과 함께 주식 기초 자료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요. 이번 주 한 주 정리해보면서 다음 주 전략도 챙겨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내용들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주식의 유토피아로 다 함께 떠나볼까요?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신데요.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토피아에서 이야기했었던 이 테마가 강력하게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그 주인공 오늘 인사 또 드려봐야겠죠? 홍전 전문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토피아 선장 홍주원입니다. 네, 주토피아가 날이 가면 갈수록 수익이 좋습니다. 런칭한 지 이제 뭐 한 2개월 차죠? 네. 2개월 차밖에 안 됐는데 수익률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네, 시청자분들 아직까지도 주토피아와 함께하지 못하고 계시다면은 지금부터라도 함께 해야겠죠. 오늘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에도 수익을 늘상 챙겨가고 있는 주토피아인데 오늘 시장 속에서 주토피아 종목은 무엇이 빛이 났을까요? 네, 오늘 이 주토피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우리 주토피아가 너무나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 소개해드리면 저희도 기분이 좋은데요. 어떤 종목들이 수익을 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린 PTS 5월 30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급등이 나오면서 74%의 수익으로 지금 탑7의 1위를 달리고 있고요. S에너지도 에너지 관련주로 급등 양상 나오면서 65%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 또 네온테크부터 로보티즈까지도 30%도 50%의 수익률들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오래된 종목들이 아니라 4월 말 아니면 5월까지 소개해드렸던 이 종목들이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이 정도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계시겠어요? 저희 주토피아 지금 채널 보고 계신다면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홍전 전문가님이 소개해주시는 히든 종목 또 시크릿 종목 라이브 방송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공부도 실력도 점점 더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황 분석부터 빠르게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정말 쉽지가 않은 시장이었는데 오늘뿐만이 아니죠. 외국인들이 정말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뭐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은 지금 시장이 사실상 뭐 지금 그냥 가격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월에 우리가 안 오른 것 같아도 저점 대비해서는 또 빠르게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시청자분들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가격 조정이 좀 들어오는 거고 사실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누적된 악재들은 학습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실질적으로 한은에서 7월 13일 날 금리를 뭐 1.75% 올린다던가 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내년까지 끌고 가야 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반영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국채금리의 좀 변동성이 있어요. 미국의 국채금리의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외인 자금의 이탈은 이 국채금리와 원달러 환율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국채금리가 이제 조금 변동성이 잦아들고 금리가 좀 낮아지면은 외인이 다시 들어오고요. 그리고 국채금리가 다시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금리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은 외인이 잠깐 이탈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물론 외인이 필요해요. 네. 국내 시장에 외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글로벌 투자 자본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외국인 이 잔고 보유량은 역사적으로 지금 거의 최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외인이 여기서 더 판다고 해도 더 팔 것도 많이 남아있지도 않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 이야기는 즉슨 뭐냐. 외인의 매도세가 시장을 조금은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외인 자체가 매도할 수 있는 수량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하락폭 또한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의 키는 누가 지고 있는 거냐? 개인일까요? 아니죠. 기관인가? 그렇죠. 바로 지금의 키는 기관이 오, 지금 잡고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관도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 이유는 즉슨 무엇이냐? 외인과 기관은 거의 한 마음 한 뜻일 거예요. 그렇죠. 예, 기관은 어찌됐건 이제 뭐 우리나라 증시를 부양을 해야 된다는 뭐 이러한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네. 그러다 좀 보니까 눈치를 보긴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네.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이 이렇게 판다, 안 산다 해서 막 욕을 하는데 저도 욕을 해요. 예, A 개간, 그렇죠. LI 개간 네, 이렇게 욕을 맞아요. 하는데 네. 그래도 이거는 뭐라고 비난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찌됐건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떠한 뚜렷한 그런 이제 모멘텀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 우리나라가 이제 또 MSCI 편입을 앞두고 낙제점을 또 이제 받았단 말이죠. 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외환 시장에 대한 완벽한 개방이 안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공매도의 일부 이제 제한이 있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MSCI 편입에 있어서 낙제점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를 재개를 하게 되면은 결국 피해를 보는 거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일 텐데 MSCI 편입을 안 하는 게 낫지. 네. 공매도까지 재개를 시켜주고 외환 시장을 개방을 시켜주면서 무차입 공매 외환 시장이 개방이 되면은 무차입 공매도도 많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는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럴 거면은 차라리 하지 말자. MSCI 편입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 MSCI 편입 없이도 잘 왔는데 우리나라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국내 시장의 한계라는 게 있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 국내 시장이 제가 업종 지수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월봉 차트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봉 차트로. 월봉 차트로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좀 오래 길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 10년 전에가 이제 한 2010년도부터 보면 되겠죠. 네. 2012년도부터 보면 되겠죠. 네. 여기 2012년 지금 2022년도니까 이때 그 업종 지수 차트를 보세요, 시청자분들. 그러면 지금 이때가 한 평균 1,800포인트 정도, 1,850포인트 정도가 돼 네. 있죠. 10년 동안 계속 횡보했네요. 2배 이상 못 올랐어요. 네. 10년 동안 2배 이상이 오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나 혹은 산업의 성장률, 기업의 성장은 2배 이상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요? 올랐겠죠? 맞아요. 두 네. 배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2배 이상 못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동안에 그래도 MSCI 편입 없이도 지금까지 잘 이끌어왔지 않냐? 네. 그죠? 근데 잘 이끈 걸까요? 과연 10년 동안 2배 이상, 그러니까 경제 성장과 기업의 성장, 산업의 성장과의 비례했을 때 과연 없이 잘 해왔지 않냐라는 게 맞는 거냐라는 네. 거죠. 그렇지가 않다라는 근데 겁니다. 지금 봤을 땐 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네요. 그렇죠. 많이 네, 아쉽죠. 네. 그러면은 이 이유는 결국은 외환 그 시장에 그 개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MSCI 이게 선진국 지수거든요. 그 선진국 지수가 편입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외환 시장이 개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이유가 아주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것도 진입 장벽이 아주 낮아진 채로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은 약 450억 달러 정도의 자본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답니다. 네. 그러면 그 정도의 자본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자, 우선 기본적으로 코스피는 4,000에서 4,500포인트는 무난하게 갑니다. 그 정도의 자본이라고 한다면. 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한마디로 그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경제 대국이거든요. 그렇죠. 네, 글로벌 경제 대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순위권이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지수의 흐름이 맞는 말이냐 이거죠.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그럼 MSCI 편입이 되면은 어찌됐건 우리나라 시장은 선진국 지수에 맞게 흘러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공매도라든가 이러한 뭐 그 외환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공매도가 좀 재개가 되면서 또 거기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라든가 이런 불법적인 또 이런 거래들이 성행을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잠깐은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네네. 공매도라는 것도 우리가 대응하기 나름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공매도라는 것도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서 공매도가 많이 나오죠. 네네. 그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많이 올라간 종목 안 사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하면 되죠. 네네네. 그래서 우선 뭐 이제 요번에 이 낙제점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요번에 우리나라 시장에 또 이제 조금 투심을 악화시켰죠. 한마디로 외국인들이 여기 또 이제 낙제점, 한국 시장 또 낙제점 받았구나. 이거 한국 시장 이래서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흐름들을 조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역시 단기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에서 좀 발표가 나왔거든요. 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 해서 이제 오늘 CPI 지수가 발표가 나왔는데 역대 최대치로 발표가 나왔어요. 네. 8.3% 정도. 물가 상승률이 아주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지금 근원 소비자 지표 한마디로 그 물가 지표가요. 이미 예상치였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한 번은 고점을 뚫을 거라는 걸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 나스닥 시장도 지금 보시면요. 물론 지금 충격이 좀 있어요. 지금 그 선물 시장을 보잖아요. 나스닥 네. 선물 시장을 보면은 충격이 좀 있지만 왜 우리가 저번에 막 나스닥 시장이 막 3%, 4%, 5% 막 이렇게 빠졌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한 1.7%대 빠지고 있단 말이죠. 이미 예측을 했기 때문에 충격이 조금은 덜한 그렇죠. 모습이네요. 왜냐면은 네. 7%대 물가 상승이 있었을 때도 그때도 4%, 5%가 빠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충격적으로. 네.
거의 뭐 서킷 브레이크 걸리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수치보다도 더 높게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나스닥 선물 시장 한 1.7% 정도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거보다 많이 덜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장의 학습 효과라는 거예요. 네네네.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어떤 물가 상승은 그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지금 시장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네.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짧게 좀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그럼 네. 삼성전자는 지금 52주 신저가를 찍었거든요. 네. 이러다가 진짜 이제 5만 원 밑으로 또 내려가는 거 아닌가 고민스러우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고민할 일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5만 원 가면 다 사야죠. 더 담아야 더 된다. 사야죠. 어쨌든 네. 시장도 지금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고 삼성전자도 이미 바닥이 나올 만큼은 나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삼성전자가요. 네. 대략적으로 배당 수익률을 따지면은 대략적으로 한 4%대 언저리일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뭐 고금리 시대라 그래서 또 이제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예금만 넣어놔도 지금 뭐 2.7%까지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금만 넣어놔도. 네. 근데 그게 이제 1년 한정이긴 한데 근데 그런 뭐 예금 이자를 높게 측정을 하더라도 어찌됐건 삼성전자는 4%대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은 5만 원대 만약에 6만 원에서 5만 원대로 떨어졌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예를 들자면은 제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건 오늘 뭐 편하게 좀 방송을 하려고 금요일이다 보니까. 예. 네. 자 오늘 삼성전자 신저가예요, 신저가 여러분. 조금만 더 떨어지면 이제 5만 원대입니다, 5만 원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4%의 배당 수익을 가져가면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지 않을까. 아. 예. 정말로 최적의 그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5만 원대면은 만약에 5만 8천 원까지 간다, 5만 9천 원 모르겠습니다. 6만 원 깨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네, 6만 원 깨질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제가 저번에 네. 6만 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 또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긴장 놓지 마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6만 원 지금 거의 가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그랬어. 6만 원이 거의 맥시멈이지 않을까. 맞아요. 예. 근데 이제 혹시라도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또 이제 6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저라면은 제 주변에 제가 정말 그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께 네.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 있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삼성전자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지금 살 수 있는 만큼 다 사고 지금 장기 보유해라. 네. 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네, 같아요. 어차피 삼성전자 대대손손 물려줘야 되는 종목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대대손손은 아니고. 그래요? 예, 대대손손은 아니고.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아, 예, 소니꼴 네네. 날 수도 있는 거고. 아, 예, 그렇죠. 그럴 수도 네네. 있는 거니까. 우선은 이제 앞으로 10년은 앞으로 10년은 믿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10년은.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혹시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응 전략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어려운 시장 혼자 하기 너무 힘드시다 답답하시다 하면요. 저희 노란톡방 열려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을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 수익률 저희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진짜 보시면 노란톡방에 무조건 들어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고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이번 주 수익률 놓치셔서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얼른 들어오셔서 다음 주는 좀 대비를 해보시면서 그동안 손실 났던 부분 좀 메꿔 나가시면서 수익 챙겨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